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실무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사용한 슬라이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만든 후에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디자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해 놓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꼴 서식도 지정해 보고요. 서식 복사를 사용해서 내가 지정한 글꼴을 다른 부분에 똑같이 복사하는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락 서식 지정을 해서 줄 간격과 또 문단마다 앞쪽에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붙이는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먼저 개체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개체틀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되면 이런 제목 개체틀이나 부제목 개체틀, 내용 개체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그냥 클릭을 하고 텍스트 입력해 줄 수 있고요. 또 텍스트 상자를 직접 이런 개체틀을 만들어 줄 때는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 그린 다음에 텍스트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호를 넣을 때는 삽입 탭에 기호라는 것이 있고요. 입력한 텍스트를 다중 선택할 때, 함께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자를 입력할 때는 한글 입력해 놓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면 이런 목록이 뜨게 될 겁니다. 글꼴 서식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홈 탭에 있는 글꼴, 또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이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글꼴 대화 상자가 뜨는데 해당 부분에서 바꿔줄 수도 있고,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빠른 도구 모음이 뜹니다.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식 복사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서식 복사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이 부분의 글꼴을 굵게, 기울인 꼴, 밑줄, 보라색 이런 서식을 적용했다면 이 부분의 글자 서식을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굳이 선택을 해놓고 굵게, 기울인 꼴, 밑줄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여기 있는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서식 복사는 글꼴 서식뿐만 아니라 단락 서식까지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이런 슬라이드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 기존에 개체틀이 있으면 개체틀 안쪽 클릭해 놓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개체틀이 없다면 삽입에 보시면 삽입에 여기 보면 텍스트 상자라는 것이 있죠. 텍스트 상자 클릭을 했을 때 가로 텍스트 상자와 세로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삽입에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울 때는 틀을 잡아놓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까요? 저는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부분에 미리 내용을 입력해 놓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켓 입력을 했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래쪽에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또 따라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수준을 아래로 내려줄 수 있는데요. 한 단계 수준을 아래로 내릴 때는 탭키,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탭키 눌러서 안쪽으로 들여쓰기 한 다음에 텍스트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 문자는 삽입해 보게 되면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기호 클릭, 여러 가지 특수 문자가 있죠. 특수 문자 선택해서 삽입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하고 삽입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자는 입력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 뜻이 나오게 되죠.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입력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 있는 텍스트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부분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것이 뜨죠? 여기 보면 대상 테마 사용, 현재 이 프레젠테이션의 디자인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본의 디자인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고요. 원본 디자인 유지, 그리고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가 돼서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여기 보면 또 텍스트만 유지라는 것이 있죠. 텍스트. 입력되어 있는 내용만 유지를 하면서 원래 디자인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유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사나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이 되죠. 홈 탭에 보면 여기에 복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드래그해서 제가 블록을 잡았습니다. 블록 잡아놓고 여기 보면 검토 탭에 번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번역 누르면 자, 파워포인트 2019 버전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삽입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번역이라는 기능도 있으니까 따로 네이버 번역기나 구글 번역기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파워포인트 내에서는 파워포인트의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전에 영문 형태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내용 입력할까요? 엔터 쳤더니 글머리 기호가 같은 수준의 글머리 기호가 또 나왔죠. 여기에 Shift 탭 단축키 있다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Shift 탭 누르면 바깥쪽으로 내어쓰기 한 수준 윗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다가 또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탭키 한 수준 안쪽으로 들여쓰기. 그리고 여기 내용은 그대로 복사할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이기 한 다음에 텍스트만 유지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디자인,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텍스트만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꼴 서식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이 부분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선택을 해서 홈 탭에 글꼴 서식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요. 글꼴 창 여기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다양한 내용이 글꼴 대화 상자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 따로 글꼴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저는 한글 글꼴을 여기 엽서 M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글꼴 색상 바꿀 수 있겠죠. 색상은 자, 이런 황금색 색상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오는 색상들 있죠. 테마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테마색은 전체적인 테마에 어우러지게 작업을 하려면 테마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마색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테마를 변경을 했을 때 내가 테마 색상을 변경했을 때 전체적인 테마색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어우러지게끔 같이 변경이 됩니다. 방금 제가 블록 잡고 디자인 색상 바꿨던 스포츠 마켓이라는 글자와 스포츠 시장이라는 글자 색상이 테마 색상에 따라서 함께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테마 색상을 사용하면 전체적인 테마와 어우러지게 디자인이 잡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디자인을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만약에 빨강색을 지정을 했다면 테마 색상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어우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테마 색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바꿔줬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 아래쪽에 스포츠 시장이라는 이 부분에만 밑줄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디자인을 여기다가 스포츠 마켓이라는 글자 부분에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지금은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블록 잡고 또 바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밑줄 그림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서식 복사를 사용해서 똑같이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사할 부분 블록 잡고 서식 복사 클릭, 그리고 해줄 부분 가서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디자인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 이 부분 강조를 해볼까요? 여기 색상을 역시 또 테마색 중에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상으로. 그리고 기울인 꼴. 여기 문자 간격도 있습니다. 문자 간격은 좁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서식을 다른 부분에 똑같이 서식 복사할 건데요. 여러 번 서식 복사를 하려면 서식 복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서식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 복사를 끝내려면 바깥쪽 한번 클릭하시거나 또는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서식 복사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락 서식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먼저 단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락은 엔터키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꿔서 내가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럼 줄을 바꿀 때, 단순히 줄을 바꿀 때는 엔터가 아니라 Shift 키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꿔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별로 이제 디자인을 바꿀 때는 홈탭의 단락 그룹에 보면 여기 앞쪽에 글머리 기호와 번호 붙여주는 거, 수준, 높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줄 간격, 그리고 텍스트 방향, 텍스트 개체 틀에서 텍스트가 위쪽에 맞춰지게 할 건지 아래쪽에 맞춰지게 할 건지 텍스트 맞춤, 그리고 좌우 맞춤, 단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더 다양한 서식은 단락 창을 띄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붙일 때는 여기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붙여주는 아이콘이 있고요. 수준 변경하는 거, 이때 수준 변경하는 단축키 알아두시는데 탭이 들여쓰기입니다. 안쪽으로 한 단계 들여쓰기 해주는 거고요. Shift 탭은 바깥쪽으로 한 단계, 윗단계로 올려주는 게 Shift 탭.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작업해 놓은 이 내용에서 자, 먼저 이 부분, 여기 포커스 앞쪽에다가 지금 커서를 두었고요. 이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게 되면 단락이 구분이 되면서 앞쪽에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이 하나의 문단 안에서 줄만 바꿔주고 싶다면 Shift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하나의 글머리 기호 안에서 줄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체 틀 전체를 선택해 놓고요. 이제 단락 서식을 적용해 볼 건데요. 왼쪽 맞춤,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양쪽 맞춤. 양쪽 맞춤은 왼쪽과 오른쪽 라인에 글자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렇게 짧은 줄은 짧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체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띄어쓰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는 양쪽 맞춤, 짧은 줄은 짧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라인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양쪽 맞춤입니다. 그리고 균등 분할을 또 보시면 균등 분할은 이렇게 짧은 줄도 왼쪽과 오른쪽 끝에 텍스트가 배치가 되어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 맞춤 해주도록 할 거고요. 줄 간격,
줄 간격은 말 그대로 줄 사이사이 간격이 줄 간격입니다. 네, 여기서 또 단락창을 띄어서 여기 보면 줄 간격이 있고요. 단락의 앞뒤 간격이 있는데 단락 앞쪽 간격은 해당 글머리 기호, 요게 하나의 단락이죠. 이거의 앞쪽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 간격. 단락의 앞쪽 간격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의 앞쪽 간격을 12포인트로. 그러면 여기 줄 사이사이 간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락의 앞쪽 간격, 이 단락의 앞쪽 간격, 이 단락의 앞쪽 간격 이런 부분만 간격이 조금씩 더 늘어났죠. 결과적으로 단락 사이사이 간격이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단락과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있는 단락창 앞쪽 간격을 좀 더 늘려볼까요? 단락의 앞쪽 간격을 20포인트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락의 앞쪽의 간격이 좀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해서 단을 여러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2단으로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3단. 근데 보통 2단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요. 1단이나 2단으로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향을 이렇게 텍스트 방향 바꿔줄 수 있고 이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게 할 건지 위쪽인지 중간인지 아래쪽인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주로 위쪽 맞춤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식 복사는 글자 서식뿐만 아니라 단락 서식도 복사를 해줍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저는 이런 텍스트 입력을 해줄 건데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의 레이아웃을 여기 컨텐츠 2개 레이아웃으로 바꿨고요.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 입력해볼까요? 스포츠 관련 용품 엔터 그리고 안쪽으로 들여쓰기 단축키 탭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 눌러주셔도 됩니다. 한 수준 아래 단계로 내려서 운동용품 엔터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엔터 스포츠 음료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오른쪽 이 부분에다가 스포츠 관련 시설 탭키 안쪽으로 들여쓰기 해서 나머지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및 시설, 민간 여기까지 적고요. 스포츠 공간 및 시설이라는 부분 제가 복사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 띄었죠? 그냥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으면 복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텍스트 서식 복사해 올까요? 서식 복사 클릭 여러 번 복사를 하려면 이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는 겁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가서 이 첫 번째 문단 부분에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똑같이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두 개의 텍스트 상자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체트를 잡고요. 줄 간격을 더 늘려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 1.5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커서를 두고 보시면 위쪽에 눈금자가 보이죠? 이게 눈금자라고 하는데요. 눈금자에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는 글머리 기호의 위치를 바꿀 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모 있죠? 이거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 그 네모를 잡아 끌면 네모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와 글머리 기호의 시작 위치를 함께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2번 슬라이드에서 작업 한번 해볼까요? 2번 슬라이드에 여기 스포츠 마켓 있는 부분에 커서를 두었고요. 보시면 여기 위쪽에 눈금자에 이런 게 뜨죠. 만약에 눈금자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 보기 탭에 보게 되면 눈금자라고 있습니다.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네모난 조절점 드래그해서 끌게 되면 글머리 기호와 텍스트 시작 위치가 함께 변경이 되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화살표는 글머리 기호의 시작 위치를 변경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화살표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글머리 기호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는 홈탭에서 앞쪽의 글머리 기호를 다른 기호 형태로 또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 들어가면 그림, 내가 저장해 놓은 글머리 기호 그림이 있다면 그림 가져올 수 있고요. 색상도 가볍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된 서식을 아래에 있는 이 스포츠 시장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위에 있는 문단 드래그 해서 블록 잡고요. 서식 복사 클릭 이 부분에 드래그해서 적용.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단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두 번째 수준의 문단들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와 텍스트 시작 위치를 함께 이렇게 변경을 해봤고요. 텍스트의 시작 위치 약간 뒤쪽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도 변경해 볼까요? 이번에는 번호로. 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에 들어가서 이런 번호로 색상을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의 시작 위치와 텍스트의 시작 위치, 그리고 앞쪽에 글머리 기호도 직접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겠죠. 저는 4번 슬라이드를 좀 더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 내용을 외국 스포츠 시설 부분을 한 단계 윗단계로 Shift 탭 눌러서 한 단계 윗단계로 바꿨고요. 이거 다저 스타디움 부분은 탭키 눌러서 한 수준 아랫단계로 이렇게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좀 바꿔볼까요? 레이아웃을 비교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한국 스포츠 시설이라는 부분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텍스트 아래쪽에 비교 레이아웃의 이 텍스트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하셔도 되지만 블록 잡고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블록 잡고 꾹 누르고 드래그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했죠. 그 뒤에 공백이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백스페이스 눌러서 글자 하나 지우겠습니다. 그 여기 다저 스타디움부터는 오른쪽 부분 꾹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움직여 주었죠.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했고요. 줄 간격도 변경을 해볼까요? 줄 간격 1.5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변경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준은 글꼴 포인트를 몇 포인트로 주고 두 번째 수준은 어떻게 주고 글머리 기호도 첫 번째 수준은 별표, 두 번째 수준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을 잡을 때 디자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테마 디자인 또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디자인 잡아놓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글머리 기호와 줄 간격 이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이 있었죠.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상위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에서 첫 번째 수준은 홈탭의 글머리 기호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두 번째 수준은 이렇게 맞춰주고, 번호 형태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첫 번째 수준은 단락 창을 띄워놓고 단락의 뒤쪽 간격 좀 더 여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마스터 부분에서 일관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약간 글머리 기호가 좀 다르게 되지만, 앞으로 슬라이드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 새롭게 만드는 슬라이드 부분의 첫 번째 수준 이런 모양, 두 번째 수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일관된 디자인이 유지가 되죠. 이것도 마스터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Shift 탭 눌러서 이런 첫 번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줄 간격이 맞지 않으면 임의로 슬라이드마다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아줄 때는 마스터에서 한 번에 작업해 주시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작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입력하는 작업부터 단락 서식과 글꼴 서식 변경하고 서식 복사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텍스트에 관련된 모든 걸 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체 삽입하는 방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